진태석이 마지막으로 숨기고 싶은 비밀은 숨겨둔 자식이 아니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도 아니었다. 진태석이 진짜로 두려워한 건 그 아이가 자기 삶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죄의 증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한혜라는 그걸 가장 먼저 눈치챘다. 한혜라는 늘 공난숙의 눈빛을 읽었다. 공난숙이 분노할 때는 목소리가 올라가지만 진짜로 무너질 때는 오히려 침착해진다는 걸 안다. 공난숙이 오늘 당장 끝내자라고 말할 때 그건 결심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공난숙은 딸 주영채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회장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누군가가 건넨 무대 장치였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윤비서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진태석 방에 CCTV를 설치해. 한혜라의 말은 가벼웠지만 윤비서 민정의 가슴은 가볍지 않았다. 진태석은 늘 증거를 남기는 사람은 삼류라며 비웃었다. 그런 진태석의 방에 증거를 남긴다는 건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다. 윤비서 민정은 진태석이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본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도구는 필요하면 갈아 끼우고 망가지면 버린다. CCTV가 설치된 뒤 며칠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렀다. 진태석은 낮에는 회사에서 품격을 연기했고 밤에는 방에서 진짜 얼굴을 꺼냈다. 윤비서 민정이 확보한 영상의 첫날은 놀랍도록 평범했다. 진태석이 넥타이를 풀고 욕실로 들어가고 전화를 받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영상은 달라졌다. 진태석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커튼을 쳤고 그 다음엔 휴대폰을 분해하듯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셋째 날 영상 속에 주영채가 나타났다. 주영채는 회사에서 몰락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절박한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는데 주영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주영채는 진태석에게 말했다. 아빠, 나 이제 누구 딸도 아니래요. 진태석은 단 한 번도 주영채를 딸로 대한 적이 없었다. 다만 주영채를 통제해왔다. 통제 가능한 사람을 옆에 두는 건 애정이 아니라 보험이었다. 진태석은 주영채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뭘 원하지? 진태석의 질문은 한 번도 괜찮니가 아니었다. 항상 얼마냐였다. 주영채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나를 버리지 말아줘요. 주영채는 그 말을 진심처럼 말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말에 속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주영채는 자신이 버림받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다. 회사, 집, 이름, 결혼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질 것이다. 진태석은 책상 서랍에서 문서를 꺼냈다. 스위스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였다. 진태석은 그 종이를 주영채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야. 주영채는 종이를 받는 손이 떨렸다. 떨림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다. 주영채는 생각했다. 이걸 주는 이유가 뭘까? 진태석이 나한테 이런 걸 줄 리 없어. 주영채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미끼다. 윤비서 민정은 그 장면에서 숨이 막혔다. 그 종이가 단순한 돈의 주소가 아니라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주소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윤비서 민정은 진태석이 돈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이용해 사람을 묶는 방식이 더 잔인하다는 걸 너무 오래 봐왔다. 한혜라는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본 뒤 공난숙에게 바로 가지 않았다. 한혜라는 공난숙을 자극하면 공난숙이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공난숙이 감정으로 움직이면 진태석은 그 틈을 파고든다. 한혜라는 먼저 차정원을 불렀다. 차정원은 이미 주영채에게 디자인을 빼앗기고 입을 막히고 사람들 앞에서 관리 못하는 팀장으로 낙인 찍힌 경험이 있었다. 차정원은 그 낙인이 가장 잔인한 방식의 폭력이라는 걸 안다. 증명할 수 없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한다. 차정원은 한때 자신이 정말 무능한가를 의심했고 그 의심을 떨쳐내는데 몇 년을 썼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말했다. 차정원, 내가 복수하고 싶은 건 주영채가 아니지. 차정원은 고개를 들었다. 차정원은 주영채를 미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주영채가 아니라 주영채를 그렇게 만든 환경이 증오스러웠다. 난 진태석이 싫어요.
진태석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때 주하늘이 병실에서 깨어났다. 주하늘은 아직 말이 느렸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다. 주하늘은 자신이 왜 쓰러졌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기억은 조각처럼 떠오르고 사라졌다. 주하늘이 분명히 아는 건 하나였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없애려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의 그림자와 닮아 있었다. 진세우는 병실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았다. 진세우는 회사에서 가족을 지키겠다는 말을 쉽게 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소유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진세우는 주영채와 결혼했지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동맹이었다. 그리고 동맹은 유용함이 끝나는 순간 파기된다. 주영채의 임신도 유산도 진세훈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었다. 진세훈은 주영채를 불러앉히고 말했다. 아름이 임신도 거짓이었잖아. 애초에 아이도 없었잖아. 주영채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진세훈이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이용했다는 사실이 주영채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주영채는 울지 않았다. 울면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주영채는 아주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이혼이야?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 끝이야. 그 말은 파혼보다 잔인했다. 파혼은 시작도 못 해본 것이지만 이혼은 살아본 걸 빼앗기는 것이니까. 주영채는 집에서도 쫓겨났다. 공난숙은 주영채에게 마지막까지 엄마라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공난숙은 감정을 터뜨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공난숙은 딸을 키운 게 아니라 딸이라는 이름을 키웠다. 그리고 그 이름이 흔들리는 순간 공난숙은 이름을 버렸다. 주영채, 지금 당장 나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공난숙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높이지 않는 목소리는 더 차가웠다. 주영채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엄마라는 단어는 사실 공난숙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장식품이었다. 그러나 주영채가 무너진 날 진태석은 더 바빠졌다. 진태석은 자신에게 불리한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주차장 CCTV, 차량 기록, 통화 내역 모든 걸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진태석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다. 세상은 통제할 수 있고 사람은 거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태석에게도 통제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다. 사람의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폐차장 직원의 익명 제보가 그 시작이었다. 사고 다음 날 밤 진세훈 비서가 와서 블랙박스를 가져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진태석이 쌓아올린 벽의 첫 균열이었다. 한혜라는 그 균열을 확대했다. 한혜라는 일부러 진태석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경찰은 진세훈만 노리고 있어. 진태석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진태석은 아들을 살리려 움직였다. 아들은 자신의 피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대체제였다. 진태석은 자신이 직접 더러워지지 않아도 되도록 진세훈을 키워왔다. 진태석이 움직이는 순간 함정은 완성됐다. 경찰은 진태석의 위치 정보와 통화 기록을 확보했고 진세훈의 블랙박스 음성이 확보됐다. 음성 속에서 진태석은 망설이는 진세훈에게 말했다. 밟아. 끝까지 밟아. 그 말은 단 한 번의 명령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폭력의 결론이었다. 진세훈이 체포되는 장면이 퍼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건양 그룹은 순식간에 범죄의 중심이 되었다. 진세훈은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들었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가 아니라 억울함이 먼저 떠올랐다. 진세훈은 자신이 희생양이라 믿고 싶었다. 자신이 한 선택들이 결국 자신을 여기로 끌고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진세훈은 조사실에서 버텼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말은 책임감이 아니라 도피였다. 아버지를 팔면 자신도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랙박스 음성이 재생되는 순간 진세훈은 무너졌다. 무너짐은 눈물이 아니라 목소리의 방향으로 왔다. 진세훈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다. 아버지가 시켰어요. 그 한마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진세훈은 스스로가 얼마나 오래 아버지에게 길들여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손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진태석도 체포됐다. 진태석은 도주를 준비하다가 경찰과 마주했다. 진태석은 마지막까지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입술에서만 맴돌았다. 진태석의 눈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진태석은 자신이 패배한 게 아니라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 변수는 다름 아닌 공난숙이었다. 공난숙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 공난숙의 침묵은 죄책감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공난숙은 진태석이 무너져야 진세훈이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믿었다. 공난숙은 그 믿음을 확신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 입에 오르는 자리에서 말했다. 진태석이 죽인 사람은 한 명이 아니야. 주상철, 조영란, 그리고 차정원까지. 공난숙이 이름을 나열할수록 세상은 숨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칼을 드는 싸움으로 바뀌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공난숙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여 왔는지 보았다. 공난숙은 정당하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공난숙은 이기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차정원은 그 사실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필요하다고 느꼈다. 진태석 같은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선한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차정원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윤비서 민정이 한혜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날 모든 판이 다시 뒤집혔다. 진태석에게 숨겨둔 자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한혜라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서늘해졌다. 한 명 더라는 말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었다. 진태석이 단지 바람을 피운 남자가 아니라 이중생활을 시스템처럼 운영해 온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돈으로 입을 막고 기록을 조작하고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혈연을 거래하고 가족을 조립해왔다. 한혜라는 그가 사람을 어떻게 소유물로 만드는지 떠올렸다. 윤비서 민정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엄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혜라는 곧바로 공난숙을 불렀다. 공난숙은 감정이 흔들릴수록 얼굴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공난숙은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으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난숙은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더 크게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공난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낮은 목소리 속에 두려움을 들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섞여 있었다. 한혜라는 대답했다. 홍 셰프가 알고 있어요. 홍 셰프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30년 전 오늘이라는 날짜가 굵게 표시되어 있었다. 홍 셰프는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사람이었다. 그 숨 고르기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진태석은 술에 취해 주방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거기 있던 건 공난숙만이 아니었어. 난숙이랑 같이 일하던 간호조무사가 있었지. 홍 셰프는 그 여자가 임신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상대가 진태석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로. 진태석은 돈으로 입을 막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진태석이 항상 그렇듯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만든 이야기였다. 그 아이는 보육원으로 갔고 공난숙이 딸을 입양했지. 그 아이가 주영체가 됐어. 홍 셰프는 말끝을 잠깐 멈췄다. 멈춤은 다 끝났다가 아니라 더 무거운 게 남았다는 신호였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다른 아이가 있었어. 차정원이야.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차정원은 자신의 인생이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었다. 힘들 때마다 버티게 해준 믿음은 나는 내가 만든다라는 신념이었다. 그런데 지금 들은 이야기는 차정원이 스스로를 지탱해온 기둥을 흔들었다. 차정원은 노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조작한 기록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 가능성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근거를 흔드는 공포였다. 주하늘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다. 주하늘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사람들의 말이 더 잘 들렸다. 사람은 아픈 자리에서 진실을 듣는다. 주하늘은 차정원이 흔들리는 걸 보며 손을 뻗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위로가 아니라 너는 내가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확인이었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잡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차정원은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나는 혈연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혈연이 내 삶을 망친다면
그 혈령과 싸울 것이다. 그때 건양그룹은 또 다른 폭풍을 맞았다. 회사 내부 자금이 사라졌다.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였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진태석 라인의 재무팀장이었고 그 뒤에는 스위스 계좌로 빠져나간 돈의 흔적이 이어졌다. 스위스 계좌 번호가 단지 숨겨둔 돈이 아니라 사라진 돈의 출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계좌의 공동 접근 권한이 놀랍게도 주영채와 연결되어 있었다. 주영채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그때 진태석이 자신에게 계좌 번호를 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주영채는 그 웃음이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대신 죽어라였음을 깨달았다. 주영채는 그제야 자신이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이해했다. 자신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가족은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자신을 묶는 쇠사슬이었다. 주영채는 차정원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인정한다는 말을 쓰고 싶었다. 주영채는 자신이 차정원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악의로 포장해왔다. 그래야 자신이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포장할 힘이 없었다. 정원아, 나는 내가 가진 걸 부러워했던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 너는 내 삶을 내 힘으로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 주영채는 쓰다가 종이를 찢었다. 찢는 이유는 단순히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이 어떤 문장으로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영채는 다른 소식을 들었다. 윤비서 민정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다. 정확히는 윤비서 민정의 휴대폰이 꺼졌다는 소식이었다. 윤비서 민정은 마지막으로 한혜라에게 짧은 문장을 남겼다. 그 아이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건양 그룹 안에 있습니다. 한혜라는 그 문장을 읽고 바로 진세훈의 이름을 떠올렸다. 진세훈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조용한 사람은 대개 두 종류다.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한 사람과 너무 많아서 조용한 사람. 진세훈은 후자였다. 진세훈이 그동안 너무 조용했던 이유가 사실은 뒤에서 판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공난숙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비서 민정이 잡힌 거야? 공난숙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먼저 초조함이 배어 있었다. 공난숙은 윤비서 민정이 가진 게 단지 CCTV 영상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윤비서 민정이 입을 열면 진태석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난숙도 같이 무너진다. 차정원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더 이상 착한 방식만 고집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다.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말했다. 윤비서 민정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군지 확인해요. 차정원은 이름을 반복했다. 윤비서 민정, 윤비서 민정, 윤비서 민정. 그 사람 없으면 증거도 진실도 흔들려요. 주하늘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오는 걸 느꼈다. 병이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었다. 의사는 단순한 후유증이라고 했지만 주하늘은 알았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주하늘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도 갈게. 주하늘은 자신이 아직 회복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려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자신이 쓰러진 사고가 누군가의 선택이었다면 그 선택이 또 누군가에게 향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한혜라는 마지막으로 공난숙에게 확인했다. 공난숙 회장, 이제 진짜로 같은 편이 될 수 있어요? 공난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공난숙은 같은 편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같은 편이 되는 순간 서로의 죄와 비밀을 나눠야 한다. 공난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공난숙은 믿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동맹을 택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의 동맹이 시작되었다. 한혜라, 공난숙, 차정원. 그리고 주하늘이 그 곁에 섰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윤비서 민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사실 한혜라에게 온 것이 아니었다. 윤비서 민정은 같은 메시지를 진세훈에게도 보냈다. 윤비서 민정은 자신이 잡히기 직전 살기 위해 마지막 거래를 건 것이다. 당신이 찾는 그 아이, 내가 알아요. 윤비서 민정은 진세훈이 그 아이를 찾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진세훈은 침착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어디 있지? 윤비서 민정은 위치를 보내지 못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겼다.
그 아이는 당신이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의 피입니다. 진세우는 그 문장을 읽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아주 얇게, 아주 깊게 바뀌었다. 진세우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네. 그리고 같은 시각 병원에서 주하늘의 심전도 모니터가 짧게 흔들렸다. 주하늘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주하늘은 자신이 단지 사고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더 큰 싸움에 끌려 들어온 것임을 깨달았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고 다시 손을 잡았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했다. 우린 끝까지 가요. 나 혼자 못 가요. 차정원은 그 말에 자신의 진심을 실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피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보다 지금 잡은 손이 자신의 삶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차정원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차정원 씨, 당신 출생 기록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찾는 아이도요. 오늘 밤 12시 혼자 오세요. 아니면 주하늘이 다음입니다.